50,000 watts. Maximum power.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아침마당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청 변호사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전청입니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한테 그런 표정이 있었군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네. 제가 확실히 느리긴 느린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쪽으로는 또 이제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러셨겠지만. 그 생생한 리액션을 다 나누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나. 나 설마 깜짝 저런 표정을 놀랐습니다. 지으실지는 몰라서 찍을 생각을 못했는데 네. 전문가로서 항상 이렇게 그 냉철한, 네. 정확한 네. 그런 모습으로만 저희가 알고 있다가 사모님이 어떤 모습에 반했었구나라는 네. 것을 짐작하게 하는 네. 잠깐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저희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아재 개그 한참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런 막 되지도 않는 그런 아재 개그 집에서 하니까 네. 만약에 그거 하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님 혹시 써먹었던 것 중에서 하나 없어요. 당황하시는 게 참 재밌습니다. 네. 너무 죄송해요. 저희 이렇게 재밌어해서. 옵을 제가 내드릴 수 있는데 저 유튜브 창에서요 변호사님 얼굴 보여달라고 저쪽 보고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달라 그러시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창에 계신 분들께서 스튜디오 안에 앉아 계시는 여성분이 사모님이시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저 자리하신 여성분 화냅니다. 네. 네. 그 함께 일하시는 직원입니다. 네. 오늘 전춘 네. 변호사님과 함께 PPP와 EIDL 지금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네. PPP가 오늘 아침인가 어젯밤에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다면서요? 예. 네. 어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주로 뭐 다른 얘기들을 하겠거니 하다가 네. 뉴스 기사를 보고 이 부분이 꽤 큰 뉴스다 싶어서 그걸 바로 다루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요. PPP가 이제 뭐 법이 다 확정이 되고 네. 8주에서 24주 이런 게 이제 지지난주에 얘기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영한 바뀐 내용을 반영한 그 탕감 그 애플리케이션 폼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네. 그게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네. 그랬는데 업데이트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존의 그 양식 자체가 거의 뭐 3개의 포맷으로 돼 있으면서 10페이지에 달하는 정말 좀 복잡한 그런 양식이었는데 반해 그걸 아주 간소화한 그런 심플리파이드 된 이지 폼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탕감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데 좀 쉬워졌다고요. 그렇죠. 네. 물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건데 네. 일단 예전 양식은 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뭐 라인 아이템이 뭐 어디로 가고 해서 저도 이제 그걸 별도의 영상으로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 결론이었었는데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복잡한 양식이었다는 불만이 많았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만히 된 거겠죠. 그래서 새로 나온 이지 폼은 사실 3장이긴 한데 뭐 2장은 뭐 내 어떤 뭐 종업원 수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런 거 서리파이 한다던가 그런 식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네. 실제 그 작성해야 되는 그 탕감에 관련된 양식을 1장짜리로 줄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구체적인 거는 또 이제 뭐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네.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자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없는 네. 그런 사업주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기존의 PPP에서 탕감을 받을 때 탕감액에 제약이 있었던 거죠. 제약이 걸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기준 시점보다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네. 아니면 기준 시점보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75% 이하로 떨어지거나 할 네. 경우에 제약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사업주의 경우는 이 이지폼을 쓸 수 있다. 인 거죠.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내가 기준 시점보다 종업원 수를 줄이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그 기준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했던 임금보다 그 금액을 줄이더라도 75% 이하로 줄이지 않은 그런 사업장은 이지폼을 쓸 수 있다인 거죠. 네. 대개 이제 PPP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실제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PPP의 또 하나가 이제 그 독립계약자, 그러니까 1099를 받으시는 분이나 자영업자, 혼자서 운영하시는 분도 신청이 가능했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본인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줄어든 것도
더해진 것도 없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지폼을 쓸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이제 둘 중에 하나였는데 네.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이지폼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지폼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굉장히 뭐 개선됐고 또 우리가 반길 만한 그런 소식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종업원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그 시점은 PPP를 받은 시점인가요? 아니면 4월부터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 기준 시점을 말씀드리자면 뭐 아까 그 두 가지 중에 종업원 수가 줄어들었느냐를 평가하는 게 있고 종업원 임금이 줄어들었냐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그 시점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종업원 숫자에 대해서는 뭐 저도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피리어드가 있거든요. 네. 그 기준과 네. 내가 실제 탕감을 할 때 내가 클레임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업원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그 약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룸이 있으니까. 예. 네, 그거는 이제 어카우닝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그 시간을 갖다가 맞추시면 되지 네. 않을까. 계산하는 테이블은 따로 있다는 네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거 외에도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알아두면 좋을 법한 내용은 방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련성이 있는데 네. 결국은 기준 시점 대비 내가 탕감을 받을 때 24주잖아요. 업주 네, 24주인데 그 시점에 내가 종업원 숫자 또는 종업원에 지급하는 임금을 가지고 기준 시점과 비교한다라는 건데 원래는 그게 뭐 24주 그리고 12월 말까지 뭐 둘 중에 더 빠른 날짜를 얘기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24주가 완료가 돼서 내가 12월 31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 그 탕감을 요청하는 그 시점의 네. 종업원 수로 옵션을 이제 주게 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더 유리해진 거고 네. 반면에 이제 안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네. 오너로서 이제 그 실제 오너이면서 동시에 인플로이로서 네. 근무를 하면서 네. 결국 본인한테 지급하는 페이롤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이걸 탕감받는데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고 그런 네.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의 제약이 굉장히 크게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그 내용은 첫 번째로는 그 오너한테 지급되는 그 헬스 인슈런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 팔러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직원들한테 이제 그 헬스 인슈런스를 제공하면서 프리미엄을 내주는 건데 네. 그 중에 오너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은 탕감 가능한 급여로 인정받지 못한다로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그런 부분들 구분 없이 다 탕감 받는다였는데 네네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오너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8주의 그 임금 급여였었는데 이게 24주가 되면서 네. 급여액에 대해서도 2.5먼트까지로 제약이 생겼는데 네. 그 기준이 또 오너의 경우는 2019년도 대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제 오너죠. 네. 오너로서 2019년에 나한테 스스로에게 지급했던 급여가 있을 텐데 네. 그 기준에서의 2.5먼트를 네. 넘게 지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건 프랙티컬하게는 원래는 뭐 종업원이 줄고 뭐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면 탕감받는 데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어요. 네네. 하셨을 텐데 그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2019년도에 기록이 있잖아요. 네. 그 기준에서의 2.5먼트 금액보다 더 많이 나에게 지급을 할 경우라도 그게 디덕션이 안 되는 거죠. 탕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2.5배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월간 되겠네요. 월 급여의 네. 2.5배까지에 대해서만. 월 급여에. 그렇죠. 가령 이제 만약에 제가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에 이거는 1인 저 사업 운영자에 한한 얘기가 되겠지만 1인 사업 운영자의 경우는 네. 원래부터 그 기준이 그 스케줄 C를 쓰잖아요. 네. 개인 사업자이니까 네. 그 2019년도에 금액을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이 원래는 뭐 8주였었죠. 음. 그 금액에 뭐 52주에 8, 네. 52분의 8이었었을 네, 텐데 네. 그게 이제 2.5먼트로 바뀐 거죠. 이거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염두 두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페이롤을 집행하면서
오너 인플로이에게 어느 정도는 룸이 있겠지. 결국은 네. 10만 불만 넘지 않으면 네. 연간 기준으로 10만 불까지였잖아요. 네, 네. 그것만 넘지 않으면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나한테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약이 생겼다라는 어.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강조를 이제 하겠죠. PPP가 페이첵 프로텍션 플랜이니까 그 본연의 취지에 좀 더 충실하겠다는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그렇죠. 업데이트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 네. 스스로를 고용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데는 제약을 두고 어. 어떤 타인을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뭐 그런 거니까 거기에 더 충실해졌다라는 표현이 맞죠. 그렇게 되면 저 독립계약자로서 그리고 1인 사업 운영자로서 신청하신 분들도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던가 네. 아니면 그 특히 이제 60%로 줄어드는 네. 조건이 있잖아요. 75%에서 이 내 급여 또는 내 그저 본인이 가져가는 그 급여에 대한 부분이 60%라고 완화가 됐는데 네. 결국은 다른 비용을 많이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새 고용을 하더라도 그거는 예, 상관없잖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4주 안이나 혹은 이번 해 말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1099 받으시는 스케줄 C로 신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꼭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그렇죠. 상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지 폼에 대한 것도 네. 굉장히 큰 소식이니까 그 음. 부분 좀 더 어제 나온 얘기다 보니까 네. 저도 좀 흡수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게 준비되는 대로 좀 더 구체적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그 흡수는 다 되신 것 같고요. 네. 영상으로 이제 올리셔갖고는 네. 따라하는 법, 네네네. 따라만 하세요. 그것도 한번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이지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SBA나 거기서 바로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받을 있고요.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월요일부터 다시 오픈된 EIDL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네. 그게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네. 이게 EIDL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3월 말에 그 케어스 액트에서 들어갔던 그 론 플러스 그랜트였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끝에 4월 중순 뭐 한 20일경부터 지원이 닫혔고 그래서 그 뒤로 예산이 충분히 또는 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원을 안 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열릴지 또는 뭐 아예 안 열릴지도 모른다라는 게 SBA의 입장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몇 주 전부터 열렸던 것이 이제 애그리컬처럴 비즈니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주들만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반 지원자들로부터 추가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네. 게 뉴스였었던 네. 거고요. 그게 이제 사실 지난주에 이미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SBA의 이 체어맨이죠. 이 그 연방 상원에 불려가서 네. 뭐 이런저런 뭐 질의응답을 하면서 뭐 거기서 이제 이번 주쯤에는 다시 이거를 열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네. 바로 월요일 저녁부터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주지해야 될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관련해서 제가 열리기 이전에 뭐 말하자면 4월 20일 때 닫히고 나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은 이게 지원자의 조건에 대한 것, 지원자의 어떤 범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만약에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열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그 부분을 내가 평가해서 네. 자격이 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다였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열린 거죠.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예전에는 농업 분야에 국한돼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에어리아에 오픈이 됐다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뭐 말씀을 드린다면 네. 결국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2020년 1월 말 시점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자격을 갖춘 비즈니스 업체의 형태가 뭐냐라고 하면 뭐 코퍼레이션, 뭐 LLC다, 파트너십이다. 뭐 이런저런 것도 있지만 네. 또한 셀프 인플로이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리고 솔 프로프라이터까지도 네.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솔 프로프라이터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그냥 소일거리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서 뭐 집에서 뭐 반찬을 판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뭐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네. 해가지고 돈을 번다거나 하는 것 또한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원래는요 이와 같은 그 EIDL 프로그램 이전에는
입장은 반대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를 들어 소일거리로 뭐 이런저런 일을 해서 가외소득을 얻었는데 이게 무슨 비즈니스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네. 따라서 이런 것까지 내가 신고를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라는 그런 포지션이었었는데 반면에 이제 SBA나 정부기관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당신들이 그런 거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관련해서 지켜야 되는 컴플라이언스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렇겠죠. 적어도 이 아이디의 론에 있어서는 이게 바뀐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프랙티컬하게는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어서 네. 결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누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관련해서 또 이제 저도 또 질문을 받죠. 이게 네. 그렇다면 정말 이런 것들이 될까요?라고 했을 때 간과하면 안 되는 거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EIDL이라는 자격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맞아요. 이거는 소울 프로프라이터십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내가 이걸 비즈니스를 내가 알게 모르게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내가 LA 시리에서 비즈니스를 했다고 하면 내가 EIDL을 그랜트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그건 나는 비즈니스 오너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서리파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가 비즈니스 등록을 시정부에 했느냐, 네. 그렇죠? 그에 대한 텍스 리턴을 제때 해왔느냐라는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상 네.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비즈니스 펄밋이든 레지스트레이션이 됐던 정확히 맞습니다. 아니면은 스케줄시로 보고를 했던 그렇죠. 텍스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무조건 네. 내가 이거 뭐 받을 수 있으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네, 있을 네, 텐데 네. 그걸 어떻게 다 정부기관에서 다 물어보고 체크하고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은 뭐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지언정 네. 이론상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수 그렇지. 있다라는 네. 걸 아셔야겠죠. 가장 네. 편한 방법은 그런 식으로 세금 보고를 해오셨다 그러면은 뭐 그럼요. 그건 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거는 자격 조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신청하시면서 신청서에 쓰는 난에 다 그 공란을 채우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질문에. 신청서 자체는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막 그렇게 복잡하거나 구구절절히 막 설명해야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어렵진 않지만 그게 갖는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해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은 그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본인의 서리파이에 의존을 하죠. 네. 그렇죠. 네, 내가 그냥 정직하게 지금 상황을 디스클로즈 한다라는 것을 선서를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저쪽에서 믿어주겠다는 거니까요. 네. 네. 기존에 EIDL 신청을 했다가 어드밴스는 받고 론은 거절된 사람도 이번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그 확실한 거는 이 어드밴스하고 론하고는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를 못 받은 사람 중에도 론에 대한 진행 여부를 묻는 그 이메일을 SBA로부터 받은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이 지원된 그 내가 지원을 한 비즈니스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지원을 한 그 비즈니스가 한 번 지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지원을 했거나 네. 아니면 여러 번 지원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네. SBA가 그걸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 지원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 넘버가 있잖아요. 네네. 네. 이 지원서는 요 비즈니스하고 같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걸로 컴바인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네. 그런 노티스들을 받고 있거든요. 어. 따라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 번 지원을 했는데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네. 거 어드밴스를 받았는데 네. 지금 론은 안 돼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느냐 네. 안 될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게 연동이 다 되는 그러니까 다 그런 데이터가 수합이 되나 보네요, SBA가. 그렇죠. 그렇게 네. 판단을 그걸 보고 이제 내리는 거니까 네. 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0불 EIDL 어드밴스를 받았으면 이 금액이 PPP 탕감액에서 2,000불만큼 줄어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세요. 네, 그 질문이 지금 안 하셨어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론 아니고요. 그랜트를 받았을 때에는 PPP 탕감 그 양식 그 애플리케이션 폼에
내가 EIDL 그랜트를 얼마 받았다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론 오피서, 은행의 론 오피서, PPP는 이제 은행을 거쳐서 하는 네네네. 그 오피서가 그 부분만큼은 차감하도록 인스트럭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랜트 받은 거는 PPP 네. 탕감액에서 빠지는 거죠. 결국은 2번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블 베네핏은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 이번에도 1인당 1,000불씩 주는 건가요? 아. 내용이 같은가요? 라는 질문이세요. 그것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지금의 답은 네. 1,000불씩 받는다가 맞고요. 네. 왜냐하면 그 SBA의 노티스에 종업원 1인당 1,000불씩 하겠습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뭐 4월 20일 날 닫히고 나서부터 지난 거의 한 2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뭐 SBA는 PPP만 진행하면서 굉장히 바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EIDL에 관련해서. 네. 그래서 뭐 상원, 뭐 하원의 그 SBA 커미티, 다 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체어퍼슨이라던가 네. 아니면 하원 의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 EIDL을 처음에 이 제도를 입법부가 만들어냈을 때 네. 지원하는 그 업체당 10,000불까지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네. 지급 시기도 굉장히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게 안 됐고 네. 특히 이제 문제 제기했었던 게 당신들 마음대로 1,000불 종업원당 1,000불 그거는 어디에 근거한 거냐 그거는 당신들이 이 법의 취지를 잘못 오용한 거고 월권한 거다라고 네.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네.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졌어요. 네.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SBA 체어맨을 불러서 얘기할 때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다루어졌고 네. 원래대로 이제 빨리 돌아가라. 새롭게 지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뭐 1,000불이고 2,000불이고 종업원 수대로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원래 약속했던 10,000불 지급해라라는 걸 계속해서 압박하는 네. 상황이고요. 네. 그와 병행해서 또 그 실제 기업주들도 여럿이 모여서 이제 SBA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죠. 네. 이 법의 내용, 입법부의 그 법이 있고 그거를 해석해서 집행하는 게 행정부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법의 내용을 제대로 집행한 게 아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소송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배경을 놓고 봤을 때 10,000불이 될 여지가 있느냐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여전히 인플로이당 1,000불인데 1,000불이건 10,000불이건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데 자격 요건을 판단을 해서 자격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우리의 어떤 포지션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EIDL 어드밴스 받은 거 네. 그거 홀라당 갑자기 까먹으시고 네. PPP 탕감 신청하실 때 그거 아니 뭐 안 받았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네. 그거 받으신 거는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PPP 탕감할 거기 때 기록하게 돼 있어요. 네, 어드밴스 받은 거는 이 어드밴스를 뭐 1,000불을 받았습니다, 3,000불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네. 네네. 그래야 나중에 괜히 엄한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 아는 분도 그걸 까먹으셨더라고요. 네. 받은 걸 모르고 네. 받은 거 받으셨죠. 네, 근데 네. 이제 잊어버리신 거죠. 네. 그리고는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조금 난감해하셨던 네,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현재 PUA를 EDD로부터 받고 있는 셀프 인플로이어인데요. SBA에 EID에 신청해도 될까요? 셀프 인플로이드라고요? 샘플 인플로이어. 인플로이어. 네. 그 말이 결국 자영업.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IDL이라고 하는 거의 자격 요건은 뭐 PPP와 PUA를 같이 할 수 있냐와 같은 맥락에서의 질문일 텐데요. 의도는 분명히 컨플릭이 있죠. 서로 모순되는 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판단의 기준은 독립적인 거니까요. 네. 실제 내가 2020년 초 시점에서 비즈니스를 해왔고 그리고 그게 어떤 이코노믹 인저리인 거죠. 타격을 네. 받은 거죠. 네. 코로나 위기로 인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소명이 된다면 지원하는 자격에 있어서 그게 어떤 프로비전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네. 하실 수 있겠죠. 네네. 예. 네. 이왕이면은 실제로 그런 경우에, 실제로 그런 타격을 입은 경우에라 그러면은 지장은 없으실 거라는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스티뮬러스 책이 또 나올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그거는 다른 주제로서 네, 이제 주제가 좀 전체적인 바뀌었죠. 네. 저 내용이 될 텐데 그 부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네, 드리고 광고 잠깐 듣고 네. 그 광고 듣기 전에 예, 만약에 한 가지 더 정리하셔야 될 거 말씀드리면 있으면 계속해서 지지난주 질문 나왔었던 것 중에 제가 팔로우업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했던 것이 네. EID에 론을 받았어요. 네. 그랜트 말고 론을 이제 받으신 거죠. 근데 네.
이제 뭐 제 영상 저희 영상에도 있지만 그 론의 어그리먼트 내용 자체가 생각했었던 거 이상으로 엄격하고 제약이 많다 보니 이거나 그냥 다시 반납하고 싶다라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방식에 대해서는 SBA에 저희가 문의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는데요. 네. 만약에 체크의 형태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체크의 보이드를 표시해서 그 정해진 주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따로 이제 그 저희 저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게요. 네. 근데 그쪽으로 보내면 된다이고요. 근데 거의 예외 없이 저는 체크로 받은 경우는 못 봤어요. 다 일렉 디렉트 출력으로 다 디파짓으로 받기 들어왔죠.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이제 그와 같은 사유 내가 이제 내 론 넘버가 뭐고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이거를 진행하지 않고 반납할 예정이다라는 반납할 의도다라는 것을 본인의 그 회사 체크에 이제 금액을 써서 보내게 되면 60일 이내에 할 경우에는 이자 뭐 이런 것들 발생하는 것 없이 리보크하는 걸로 인정해 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 60일 이내라는 것은 제가 펀딩하고 60일 그렇죠, 이내가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 보내는 거는 이 은행으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SBA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SBA로 직접 보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 저 이자 발생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PPP 받은 걸 그냥 나 탕감 EIDL 받은 걸. 네네. 네. 지금 순간적으로 또 PPP하고 또 헷갈렸습니다. 네. 네.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11시 이후에 일부 시간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존청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또 자세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그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저거하고 자꾸 이렇게 섞이는. 네. 그래서 그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네, 특히 두 개 다 받으시거나 두 개 다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네. 당연히 헷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 존청 변호사가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영상 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 저희 라디오 코리아 아침마당 다시 듣기 들으시면서 네. 한번 또 찬찬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티뮬러스 법안에 관련돼서 또 1000불 또 나오나요? 1200불 안 나오나요? 뭐 질문이 계신데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가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은 오후 2시까지 맛있는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곳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오픈하는 이가와 옥스퍼드 카페더반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은 만성 기침 가래에는 효과가 확실한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시모리. 에탄올 70% 한국산 최고급 세니타이저 500ml 399 KN95 마스크도 199에 타운 최저가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전 세계 판매 1위 바디프렌드 마사지 체어와 함께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프렌드에서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올려주셔갖고 한 번 더 사족처럼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채팅방에는 모든 분들이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개인정보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막아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카톡을 이용해 주시는 게 더 안전할 겁니다. 그거는 저희하고 보내주신 분만 봅니다. 네. 그러면- 카톡 아이디는 라디오 코리아 1540입니다. 네, 그런데 유튜브 채팅방에다 그냥 올려주시면은 뭐 그럴지는 없겠지만 정말 1%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질문은 이왕이면 카톡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으실까 안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침마당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시면은 미국 변호사 존청이라고 유튜브 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회계사면서 또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채널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EIDL 론 신청해서 진행 중입니다. 혼자 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요. 사업장으로 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논받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운영 자금에 대한 워킹 캐피털에 대한 그 부분으로 아주 정확하게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EIDL 반납할 수 있는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거는 따로 올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지금 이 주소지를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그냥 하는 게 읽을까요? 좋을까요? 네. 제가 그러면은 네네. 받아 적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나? 일단 받아 적어 보세요. 그러면은 네. SBA 어느 쪽이냐면 주소가요. 근데 사실 더 좋은 거는 네. 이게 SBA가 전국 단위의 그런
그렇죠. 그 조직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SBA로부터 문의해서 받은 게 어떤 대표 항상 어디든 간에 그쪽으로 보내면 된다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는 어떤 스페시픽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그렇죠. 문의를 하고 그렇죠. 다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가장 바람직한 거는 실제 론을 진행할 때 모든 과정이 이메일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네. 특히 또 론을 받을 때 최종적으로 받을 때는 그 에이전트가 그 한 명의 어떤 에이전트가 전담이 되거든요. 네. 그쪽에 내가 지금 사유를 설명하면 뭐 어렵지 않게 답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바람직하고 뭐 그래도 참고 삼아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정답인 건데요. 네. 본인 케이스는 본인이 진행하면서 나온 거기로 전화 주소를 확인하시는 게 그게 정답일 테고. 네. 그래도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구글에 치게 되면 구글은 텍사스의 폴터볼스라고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 지역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 케이스를 위해서 네, 문의하신 쪽에서 전달해온 어드레스는 덴버 콜로라도입니다. 맞습니다. 네. 721 19th 스트리트 덴버 콜로라도니까요. 네. 뭐 이게 그 본인 케이스에 꼭 맞는 주소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궁금했었던 거는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해서 이미 받았는데 나 이거 파기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냐였었잖아요. 네네. 그 방식으로서는 이와 같이 진행하면 된다라는 걸 SBA로부터 답을 받았으니까 네.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컴포터블해도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반납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제 네, 그게 전화를 제일 받게 안전하겠죠.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괜히 엄한 데로 가진 않을 테니까 네. 말입니다. 네, 네. UI 신청해서 안 나와서 어필했는데 히어링 날짜가 나왔습니다.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아. 그 보통 고용 관련된 EDD 관련된 건으로 뭐 히어링이 많이 잡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UI를 신청했는데 어떤 사유에서건 분명히 사유가 나오죠. 당신이 어떤 이유로 해서 최근에 제가 겪었던 아주 최근 뭐 어제 그제 일 중에는 뭐 영주권을 이제 다 받았는데 거의 다 받았는데 나오지는 않고 그 레이버 퍼밋만 받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EDD에서는 그게 본인의 기록상 근로 활동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네. 사람인데 돈을 받은 걸로 나온다. 그래서 이 자격을 박탈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 경우라면 내가 어쩌면 그 EDD에서 이민법상의 그런 규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네네. 이민법상 내가 영주권을 언제 받았는지와 실제 최종 영주권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전에도 레이버 서티피켓 이런 걸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 피리어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되는 거고 결국 결국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내가 어떤 리젝트를 받아서 내가 어필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어필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을 그렇죠. 때 나 이거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네. 그걸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가면 되고요. 네. 뭐 어필, 히어링 하니까 공청회 굉장히 좀 위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그냥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네. 테이블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희는 왠지 히어링 그러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맞아요. 그러실 필요 없답니다. 네. 실업수당을 받고 있었는데요. 2번, 3번까지 받고 난 다음부터는 끊어지셨대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끊겨진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EDD에서 끊으셨대요? 네. 아, 끊었대요? 연락 없이 한 달 이상 베네핏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혹시 서티파이 하는 과정이 좀 늦었거나 아니면 누락했거나 그런 게 해당이 되진 않을까요? 그거는 또 또 받으시다가 못 받으시니까. 네, 뭔가 네. 그쪽에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냐면 내가 실업수당 신청은 늦게 했지만 나의 그 이벤트 자체 내가 해고가 되고 실직 상태에 놓인 거는 그보다 이전이었다. 네, 그렇죠. 네. 이죠. 네. 그런데 신고는 내가 늦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네. 법은 명백하게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해 주겠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실상은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참 제한적인 거예요. 틀린 말 한 건 분명히 아닌데 네. 그게 이제 예상하는 거는 SBA도 그렇고 EDD도 그렇고 이렇게 컨트랙터들 쓰면서 일손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휴먼 에러인데 네. 그거를 또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많이 그럴 보게 수 됩니다. 있군요. 저렇게 이제 끊을 때 끊어지는 사유 같은 것들은 이메일이나 따로 뭐가 연락이 없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방금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주권 같은 경우는요.
한두 차례 받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안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를 레터로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분명히 뭐 휴먼 에러라기보다는 네. 실제 이러이러한 걸 근거로 EDD는 판단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레터를 형태로 알려준 거고. 네네네. 근데 이제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안 나오거나 이러면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받았던 분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뭐 이유라도 알아야 어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스티뮬러스 체크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나올 것 같으냐는 질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올 것 같으냐에 대한 질문 부분이 사실 얘기가 굉장히 길어서 네.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겠다 싶은데요. 좀 가장 제가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만 드린다면 그 1200불에 대한 거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농반 진반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정치 평론가들의 말 중에는 이게 계속해서 늦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대선 전략하고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원래 6월달 말 또 이 7월 3일 리세스 그러니까 휴회 이전에 표결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하다가 이제는 그건 완전히 물 건너갔죠. 현실성이 없는 게 되고 네. 7월 20일 날 와서 그때부터 그럼 하지 않을까로 네. 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공화당의 입장 또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7월 말 8월 뭐 이렇게 결정이 되면 아마도 실제 지금은 9월 10월이 될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일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체크를 받고 그걸 또 뭐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현직에 있는 그런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루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네. 또 그와 결국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에서는 빨리 하자라고 했었던 게 당연히 빨리 하자라는 그런 이유 플러스 또 히어로스 액트 지금 네. 상원에 계류 중인 지난번에 하원에서 통과한 거기에 웃겼던 건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는 행정부의 어떤 뭐 재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 실제 체크에 서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게 법에 들어갔거든요. 네, 왜냐면 네. 1차에서는 그거 넣는다고 해서 며칠 더 걸리는 그런 네, 트럼프 에피소드가 서명 때문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역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 해석될 수 있지 않겠냐 이고 네. 결국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뭐 긍정적인 예상인 거죠. 체크에 대한 전 국민에 대한 어떤 스티뮬러스 체크는 다시 한번 집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는 그런 근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문호신 같은 경우에도 뭐 아끼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는데 예. 과연 또 나올런지 퍼센테이지가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게 계속 플럭츄에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배경들을 놓고 보면 네. 그리고 이건 또 개인들에 대한 지급도 있지만 실업수당 이런 것도 이게 계속해서 지급된다라는 것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이걸 끊는다는 것 또한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이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네. 그렇게 지금 그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7월 30일 전에 완전히 그대로 끊어버린다? 네. 또한 마찬가지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결정이죠. 그렇다면 결국 그게 조금씩 줄여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체가 되건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체크에 대한 지급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퍼센테이지를 끝까지 말씀 안 하시는구나. 이게 몇 %일까요? 하고 하면 대놓고 한번 돌직구를 던져봤는데. 그래도 가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시간입니다. 네. 실제로 뭐 그 스티뮬러스 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를 전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질문 소화를 다 못했습니다. 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늘 부족하네요.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시 듣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존청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로 방문해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네. 다음 주에 또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